눈, 콧구멍, 귀 두 개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비대칭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대칭이 심하냐 안 심하냐일 뿐이지 완벽한 비대칭은 맞추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순전하게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이지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김명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짝가슴 대칭 100% 교정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가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선 조직 발달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선 조직은 비슷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흉곽 자체가 비대칭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선이나 흉곽 자체는 약간 비슷한데 피부 처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가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가 있는 눈, 콧구멍, 귀 두 개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비대칭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비대칭이 심하냐 안 심하냐일 뿐이지 완벽한 비대칭은 맞추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슴 확대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짝가슴의 경우에는 흉곽 자체를 교정을 할 수는 없죠. 흉곽을 자체를 교정하는 거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교정을 함으로써 실제로 교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교정하는 부분들은 보형물의 위치, 모양을 가지고 양쪽의 짝가슴을 교정을 하고요. 처짐이 좀 다른 경우에는 피부 처짐이 있는 쪽을 처짐 개선을 같이 진행하면서 짝가슴을 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즈 차이를 얘기했을 때 60cc 이상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최소 120에서 140 이상 양쪽 차이가 났을 때 한쪽만 늘 수 있겠죠. 보형물을 넣어서 짝가슴을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가슴에서는 양쪽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형물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는데 양쪽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 한쪽만 사이즈를 좀 더 키운다거나 비대칭을 교정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형물을 쓰는 경우에는 양쪽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 지방이 아예 없어서 도저히 지방을 채취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지방으로 가슴의 비대칭을 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을 한 뒤로 짝가슴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약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짝가슴이 어느 정도 교정됐다가 차후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이즈를 키우면서 짝가슴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짝가슴을 떠나서 가슴의 대칭이라든지 모양을 봤을 때는 항상요 유두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가슴의 모양 자체가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고 위에는 좀 더 꺼짐이 있어야 되고 아래가 좀 더 풍만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물방울 모양의 가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상적인 형태의 가슴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순전하게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이지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짝가슴은 굉장히 흔해요. 양쪽이 대칭인 가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있죠. 한쪽이 보형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아래로 처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이 박리가 안 돼서 또 오히려 아래로 안 내려오고 윗볼륨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할 때 가슴 방이라고 하죠. 포켓을 제대로 박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술 전보다 오히려 짝가슴이 돼버린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짝가슴 만들기는 쉽진 않죠. 재건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슴 양쪽 차이가 심하지 않은 상태, 즉 결제하지 않은 반대측 가슴 자체가 아주 사이즈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복부살이라든지 아니면 등판살을 이식을 해서 빈자리에다 채워서 살을 옮겨주는 그런 수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슴 사이즈를 같이 키우고자 할 때는 양쪽에 보형물을 넣어서 동시에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반대측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보형물이 들어갈 거고 유방암 수술을 절제했던 곳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대로해서 양쪽의 비대칭을 더 맞춘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고 잘 늘어나기 어려운 경우는 조직 확장기를 통해서 피부를 늘리고 나서 그 늘린 피부 아래에 다시 보형물을 넣는 이 단계를 거쳐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슴에는 우리가 유두유륜 복합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한쪽 유륜이 처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한쪽 유륜이 넓거나 비대칭도 있고요. 유두도 마찬가지예요. 유두도 길고 큰 유두가 있고 함몰 유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도 실제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수술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교정이 가능하고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의 어떤 크기에 비해서 왜소한 유두유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줄이는 건 쉽지만 키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흉곽의 모양의 어떤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되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척추 측만증이 옴으로써 짝가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흉통 자체가 약간 틀어지면서 같이 짝가슴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일부분에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 측만증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은 가슴의 어떤 비대칭도 약간은 교정이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가슴 성형 수술하고 동일합니다. 수술했던 의료진들이 지시한 대로 지시사항 잘 따르시고 대부분은 보형물을 통해서 가슴을 확대하면서 짝가슴을 많이 교정하기 때문에 짝가슴만을 위한 어떤 관리법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슴 수술에 관련된 관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짝가슴의 원인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짝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1대1로 맞춤형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의 댓글이나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